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장례식장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 꿇은 지은은 그 순간 소민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는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언니, 이제 모든 게 변할 거야. 소민의 속삭임이 그날의 모든 비밀을 폭풍처럼 몰아쳤다. 지은은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살았다. 김태준, 그 이름만으로도 재벌가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그는 딸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웠다.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한 지은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며 매일같이 숫자와 보고서에 파묻혔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진짜 마음은 숨겨져 있었다. 소민, 그 이름은 지은의 가슴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부터. 소민은 지은의 이웃 동네에서 자란 소녀로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했다. 두 가족은 달랐지만 지은과 소민은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날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지은아,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사니? 소민이 물었을 때 지은은 대답 대신 소민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지은의 차가운 세상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날카로웠다. 딸아,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 좋지만 가족의 명예를 잊지 마라. 태준의 말은 언제나 명령이었다. 지은은 소민과의 만남을 친구로 포장했다.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속내를 털어놓는 그 시간들이 지은의 유일한 산소였다. 소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지은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녀를 묶어두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냥. 솔직해지면 안 돼.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마다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아버지의 계획. 태준은 지은을 불렀다. 그의 집무실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지은아, 내 나이도 30이 코앞이야. 회사 후계자로서 적당한 혼처를 마련해야지.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상대는 박준호, 같은 재벌가의 장남. 30대 초반,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지은은 그를 본 적이 있었다. 비즈니스 파티에서. 그는 매력적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가족의 미래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소민에게 전화했다. 소민아, 나 이 결혼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소민의 침묵이 지은을 죽일 듯 아프게 했다. 준호와의 만남은 형식적이었다. 첫 데이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잘 웃었고 지은의 취향을 물었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SF가 제일요.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네, 저도요. 하지만 머릿속엔 소민의 미소가 맴돌았다. 소민은 그 소식을 듣고 사라졌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지은은 미칠 것 같았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한강을 걷다 말고도 소민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마침내 소민이 돌아왔다. 카페에서. 언니, 나 이해해. 내 아버지잖아. 하지만 우리 사랑은. 소민의 눈은 붉었다.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그냥 시간이 필요해. 이 결혼이 끝나면 나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결혼은 영원한 족쇄였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서울의 최고 호텔, 백장미로 장식된 홀에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준호의 손을 잡은 순간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서 있는 소민을 찾았다. 소민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축하해, 언니.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을 꿰뚫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내 삶인가? 준호는 착했다. 그는 지은의 차가움을 이해하려 애썼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 말해봐. 하지만 지은은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밀은 너무 깊었다. 소민과의 메시지는 밤에 몰래 왔다. 오늘도 꿈에 나왔어. 사랑해. 지은은 답장 대신 눈물을 삼켰다. 결혼 생활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웠다. 준호는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웠고 지은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마음은 소민에게로 날아갔다. 소민은 갤러리에서 바빴다.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며 지은의 사진을 몰래 그렸다. 추상적인 그림 속에 지은의 눈매가 숨겨져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우연히 만났다. 홍대 거리에서 또는 명동 카페에서. 언니, 피곤해 보이네. 소민이 손을 뻗으면 지은은 피하려 애썼다. 소민아, 안 돼. 누가 볼지도 몰라. 한국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 가족의 비난, 직장에서의 소문. 지은은 두려웠다. 하지만 소민의 사랑은 그 두려움을 녹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문제였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강요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사랑해요. 외태준은 미소 지었다. 준호와 잘 살아라. 그리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서울의 큰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재벌가의 명예답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지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다. 준호가 옆에 서서 그녀를 지탱했다. 지은아, 강해져.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장례식 첫째 날, 비가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었고 장례식장은 검은 우산으로 뒤덮였다. 지은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민은 올까? 그녀는 초대하지 않았다. 위험해. 오지마.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민의 답은 없었다. 오후가 되자 문이 열리고 소민이 들어왔다. 검은 코트에 물기가 배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의 시선이 소민에게 고정되었다. 소민은 조용히 다가와 인사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대답 대신 눈물을 글썽였다.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왔다. 소민 씨. 오랜만이네요. 그는 미소 지었다. 소민은 고개를 숙였다. 장례식 둘째 날, 분위기는 더 무거웠다. 가족 모임이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 태준의 아내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걱정했어. 내 행복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소민의 존재가 모든 걸 흔들었다. 소민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다. 작은 스케치북에 아버지의 영정을, 그리고 지은의 옆모습을. 언니, 나 여기 있어. 그녀는 지은에게 쪽지를 건넸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쪽지를 읽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면 우리 이야기하자. 더 이상 숨기지 마.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준호를 생각했다. 그는 착했지만 사랑이 아니었다. 소민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장례식 사흘째, 하늘은 맑아졌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자 그녀는 장례식장 뒤편 정원으로 나갔다. 소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소민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지은은 달려가 소민을 안았다. 소민아, 왜 왔어? 위험해. 소민은 지은의 등을 토닥였다. 아버지의 장례잖아. 내 곁에 있어야 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갤러리에서 새 전시를 열었어? 내가 모델이 된 그림이 있어. 지은은 웃었다. 바보, 그걸 어떻게?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는 지은을 자유롭게 했다. 마지막 말처럼. 준호는 그날 저녁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망설였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준호의 가족,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그들 시선 속에서 지은은 숨이 막혔다.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들은 호텔 로비로 갔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 왜 이제야? 그는 충격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소민 씨 때문인가?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부터 느꼈어. 내 눈빛이 그녀를 볼 때 달라. 준호의 고백은 지은을 놀라게 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했죠? 가족 때문에.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혼하자. 내가 행복해야 해.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나도 미안. 우리 둘 다 속았어. 그날 밤 지은은 소민에게 전화했다. 소민아, 만나자. 지금. 소민은 한강 다리 아래로 왔다. 네온 불빛이 물결에 비치고 바람이 시원했다. 지은은 소민을 끌어안았다. 이제 자유야. 아버지가 날 풀어줬어. 소민의 눈물이 지은의 어깨를 적셨다. 사랑해, 언니. 영원히.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장례식 후 가족 회의가 있었다.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회사 일은 내가 맡아야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민과의 미래를 꿈꿨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소민과 지은의 모습을 봤다고. 그 친구가 누구야? 이상한 관계 같아. 가족 중 누군가의 속삭임이 지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 가족의 배척, 직장의 차별. 지은은 소민에게 말했다. 소민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 소민은 단호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강해지면. 그녀는 지은을 갤러리로 데려갔다. 소민의 작업실은 서울의 오래된 한옥 골목에 있었다. 벽에는 지은의 초상화가 가득했다. 봐, 언니. 이게 나의 사랑이야. 지은은 감동받아 울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키스했다. 한옥의 나무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달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준호의 가족이 이혼을 반대했다. 스캔들이야. 재벌가의 체면이 뭐가 돼? 준호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은 압박을 느꼈다. 회사 직원들도 소문을 퍼뜨렸다. 부사장님,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지은은 버텼다. 아버지의 장례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 마음을 따라 살아. 그 말은 이제 그녀의 나침반이었다. 소민과 함께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소민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언니, 우리가 같이 싸우자. 이 두 사람은 한강을 걸으며 계획을 세웠다. 회사에서 솔직히 말할까? 지은이 물었다.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내가 준비될 때 하지만 사건은 터졌다. 언론이 보도했다. 재벌딸의 충격 결혼 파탄. 미스터리 여성 등장. 사진 속에 소민과 지은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패닉이 왔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버지가 산소에서 올 거야.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소민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며칠 후 그녀가 찾아왔다. 소민과 지은의 아파트로. 소민 씨, 당신이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니?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사랑으로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내 아버지도 이해할 거야. 그는 널 사랑했으니까. 이호는 순조로웠다. 준호가 모든 걸 도왔다. 행복해, 지은아. 그는 떠나며 말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소민과 사랑합니다. 동성애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박수가 터졌다. 부사장님, 응원해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회사를 더 포용적으로 바꿨다. LGBT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소민의 갤러리와 협력해 전시회를 열었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주제로.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곳. 아침에 소민이 커피를 내리고 지은이 신문을 읽었다. 언니, 오늘 뭐 할까? 소민이 웃으며 물었다. 지은은 소민의 뺨에 키스했다. 너랑 있으면 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소문, 비난의 시선. 길거리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눈빛. 지은은 때때로 울었다. 소민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소민은 안아주었다. 아니, 언니. 이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미소 지으며. 지은아, 내 아버지의 묘에 가자. 그들은 함께 갔다. 서울 외곽의 묘지, 봄꽃이 피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태준아, 우리 딸이 행복해. 봐봐. 지은은 소민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다. 아버지,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소민의 갤러리가 유명해졌다. 지은의 지원으로. 전시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 이 그림 정말 감동적이에요. 관람객들이 말했다. 소민은 무대에 서서 말했다. 이 모든 건 제 사랑하는 사람 덕분입니다. 지은 씨, 관중이 박수 쳤다. 지은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에서 산책했다. 소민아, 우리 결혼할까? 지은이 물었다. 소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이 허락해 줄 거야?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합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약속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소민이 말했다.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어머니, 준호까지 초대했다. 축하해. 모두가 잔을 들었다. 지은은 소민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 밤하늘이 별로 빛났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사랑을 비췄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회사에서 반대파가 나왔다. 이런 이미지가 회사에 안 좋아. 노년의 이사가 소리쳤다.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청소년 지원센터. 소민이 아트 테라피를 맡았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언니, 나도 언젠가 한 소녀가 말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할 수 있어? 너처럼 강해지면. 소민의 과거도 드러났다. 그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소민아, 그게 사실이냐? 소민은 떨며 말했다. 네, 아빠.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오랜만에 집에 와라의 소민은 지은과 함께 갔다. 변두리 아파트, 소박한 식탁. 어머니가 음식을 차렸다. 소민아,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떠날 때 그는 소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살아라.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여기서 신혼여행 왔던 기억나? 지은이 웃었다. 소민은 키스했다. 이번엔 진짜야의 파도가 소리를 냈다. 그들의 사랑처럼 영원히. 돌아와서 지은은 책을 썼다. 숨겨진 마음. 자전적 에세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소민은 그림책을 냈다. 사랑의 색. 2년이 지났다. 한국 사회가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이 일어났다. 지은과 소민은 시위에 나섰다. 서울 광화문, 깃발을 들고. 평등을 목소리가 울렸다. 언론이 그들을 인터뷰했다. 당신들의 사랑이 영감을 줍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시작이었어요. 모든 걸 뒤집은 그날. 어머니가 다시 결혼식을 제안했다. 법이 안 돼도 가족끼리 해. 작은 예식장, 꽃으로 장식. 지은은 흰 드레스를, 소민은 청바지에 재킷. 오늘부터 영원히. 지은이 맹세했다. 소민은 눈물 지었다. 사랑의 친구들이 울었다. 준호가 건배했다. 최고의 커플. 회사에서 지은은 CEO가 되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 소민의 갤러리는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파리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언니, 같이 가자. 지은은 웃었다. 물론 에펠탑 아래 두 사람은 포옹했다. 세계 어디서든 우리 사랑은 같아.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반지를 샀다. 은은한 은반지. 기다릴게. 법이 변할 때까지. 소민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침 그들은 창가에서 커피를 마셨다. 서울의 일출을 보며. 오늘도 행복해. 지은이 속삭였다. 소민은 손을 잡았다. 항상. 아버지의 길. 그들은 묘에 갔다. 꽃을 놓고. 아버지, 저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소민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를 보내주셔서. 하늘이 맑았다. 그들의 미래처럼. 시간은 흘렀다. 5년 후 법이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 지은과 소민은 법원에 갔다. 서류에 사인하며 울었다. 이제 진짜야. 거리로 나와. 친구들이 기다렸다. 파티, 춤, 웃음. 축하해. 서울의 밤이 빛났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7살. 엄마들, 사랑해. 이 소녀가 말했다. 지은과 소민은 안아주었다. 우리도.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소민이 그림을 가르치고 지은이 책을 읽어주었다. 늙어서 백발이 된 그들은 한강 벤치에 앉았다. 소민아, 후회 없어. 지은이 물었다. 소민은 웃었다. 전혀. 너랑 산 게 내 인생 최고야. 의 손을 잡고 석양을 봤다. 사랑은 영원했다. 하이 00년이 사랑을 선언한 후 지은의 삶은 폭풍처럼 변했다. 회사 이사회에서 반대가 터져나왔다.
이런 이미지가 브랜드에 해로워 한 노년 이사가 소리쳤다. 지은은 회의실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회사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차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요. 박수가 터지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젊은 임원 하나가 말했다. 지지합니다. 그게 시작이었다. 서명 운동이 일어났다. 직원 70%가 지은을 지지했다. 소문은 퍼졌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집에서는 더 힘들었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했다. 지은아, 이웃들이 뭐라고 해. 내 아버지의 이름이. 지은은 울었다. 엄마, 저도 아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어요. 소민이 옆에서 안아주었다. 어머니, 제가 지은이를 지킬게요.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소민아, 너라면. 믿을게. 그날 어머니가 방문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태준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은은 말했다. 이해해줄 거예요. 사랑이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소민의 가족도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공장 작업복 차림으로. 소민아, 이게 내 선택이냐? 소민은 무릎 꿇었다. 아빠, 사랑이에요. 지은 언니 없인 못 살아. 아버지는 오래 침묵했다. 내 어머니가 걱정해. 하지만 떠날 때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딸 잘 부탁해. 그게 그의 축복이었다. 밖에서는 더 가혹했다. 길거리에서 변태라는 욕설이 들려왔다. 지은은 소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야. 그들은 카페에 갔다. 친구 하나가 기다렸다. 대학 동창, 민준. 둘 다 멋져. 응원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비슷했어. 이제 자유로워. 그날 밤, 세 사람은 술을 마시며 웃었다. 인생은 드라마 같아. 소민이 말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언론 스캔들. 재벌딸의 레즈비언 스캔들. 헤드라인. 사진이 퍼졌다. 장례식에서의 포옹.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기자들. 댓글 보셨어요? 지옥이에요. 소민이 울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우리의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존중해주세요. 지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로맨틱한 순간도 있었다. 비 오는 밤, 한옥에서. 소민이 피아노를 쳤다. 지은의 좋아하는 곡. 이 노래, 우리 이야기야. 지은은 춤을 췄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사랑의 키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럽게, 열정적으로. 영원히 내 거야. 소민이 속삭였다. 소민의 과거가 드러났다. 대학 시절, 그녀는 다른 여자와 사랑했다. 하지만 배신당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어? 돈 때문에. 소민이 고백했다.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안아주었다. 과거야. 지금은 나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지은은 더 소민을 아꼈다. 너의 상처, 내가 안아줄게. 회사에서 지은은 성공했다. 새 프로젝트, 포용의 날. LGBT 아티스트 초대. 소민의 갤러리가 메인. 전시회는 대성공. 이게 서울의 미래야. 비평가들이 썼다. 하지만 경쟁사가 공격했다. 스캔들 회사, 광고 취소. 지은은 밤새 일했다. 포기 안 해. 소민이 도왔다. 디자인, 마케팅. 함께 이겼다. 매출 20% 증가. 로맨스, 제주 여행. 해변에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내 마음,
바다소리, 파도. 그들은 수영했다. 웃으며. 밤, 별 아래. 꿈 같아, 키스, 사랑의 밤. 가족 화해. 어머니가 파티 열었다. 우리 가족이야. 소민의 부모도 왔다.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에 웃음. 소민아, 내 그림 봤어. 멋지다. 아버지가 말했다. 드라마 익명 위협 편지. 너희 때문에 사회가 망가. 지은은 경찰에 신고. 두려워. 소민이 말했다. 지은은 지켰다. 사랑이 이겨. 법 변화 운동. 지은과 소민은 로비 활동. 국회 앞 시위. 평등 결혼, 수천 명. 지은의 연설. 아버지의 장례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있어요. 박수. 법안 통과 가까워짐. 마지막 드라마 준호의 복귀. 그는 병들었다. 지은아, 도와줘. 암. 지은은 병원에 갔다. 준호 씨, 강해. 소민도 갔다. 우정으로. 준호는 미소. 너희 덕에 행복 배웠어. 그는 회복. 고마워. 로맨스, 산책, 추억 회상. 첫 만난 날, 도서관. 소민이 말했다. 지은, 운명이었어. 피크닉, 노래. 사회 지지. TV 인터뷰. 사랑 이야기, 시청률 최고. 편지 쇄도. 용기 줬어요. 법 통과. 결혼식. 서울시청, 무지개 깃발. 지은과 소민, 서약. 영원히 키스, 박수. 어머니 울음. 행복해. 입양. 소녀 미나. 엄마들 최고, 학교, 그림. 소민 가르침, 지은 이야기. 늙음. 벤치, 손잡음. 최고의 삶. 더 엔드 확실히. 가치, 사랑은 자유, 용기, 포용. 아버지의 죽음이 문여름. 한국 문화 속 변화의 희망.